지금부터 윤석열 정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대변인 조성철입니다. 네, 이렇게 먼 길 마다 않고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과 또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교청 첫 현직 초등교사 회장인 정성국 제38대 교청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17개 시도 교청과 함께 처음 갖는 기자회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상 첫 기자회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정성국 회장 취임 직후인 6월 27일부터 전국 시도 교청과 함께 가열차게 전개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윤석열 정부가 적극 수용해 유초중등 교육 비전을 마련하길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는 정책 전환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 새로운 교육을 학교 현장과 함께 마련하자고 호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행동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모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기자회견 후 오후에는 정성국 회장과 부회장님들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 요청에 나섭니다. 이에 앞서서는 유기영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야당의 협조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교청은 단순히 요구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끝까지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생활지도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정부와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법률을 통과시키고 교원 확충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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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회는 교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 업무를 폐지하고 돌봄 방과후 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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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근본인 유초등 교육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고 교육 발전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길 거듭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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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국 한국교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호 한국교청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연한실 한국교청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서명 결과를 간단히 보고하겠습니다.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은 현재 학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교원 행정업무 폐지, 돌봄 방과후 학교 지자체 이관, 교원 능력개발 평가 및 차등 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진행했습니다. 이에 전국 유초중고 대학 60만 교육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청원 서명 결과 서울 경기에서 34,853명이 동참한 것을 비롯해 전국에서 11만 6,392명의 현장 교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이에 보고 말씀 간단히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60만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호소 그리고 외침, 염원을 모아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정성국 회장님과 이상호 수석 부회장님 그리고 서강석 시도교통회장협의회 회장님께서 나누어 함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성국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8대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입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한국교총 제38대 회장단이 힘찬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그 기치는 우리 55만 교원들이 숙명처럼 보유한 교육 현장의 절박함이자 열망이었다. 그러기에 한국교총 회장단은 지난 6월 20일 당선 직후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전국의 교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수건과제를 중심으로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 11만 6,392명이라는 거대한 청원 서명을 이루어냈다. 교원들의 이 같은 강력한 의사표출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악화하고 있는 교권 추락과 비본질적 교원 행정 업무로 인한 교육력 약화 그리고 정당한 교육생활지도 활동마저 어렵게 하는 교단 옥죄기 정책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간절함의 호소이다.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맞춤형 교육과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수업력 약화로 직결되는 교육 비본질적 교원 행정 업무 폐지, 교육활동의 일환인 돌봄 방공학교의 지자체 이관, 학생들의 악의적 평가 도구로 악용돼 교원들의 자존감을 상실케 하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와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하고 있는 성과급제의 폐지, 연례화된 돌봄 급식 파업으로부터 우리 학생을 지키기 위한 학교 필수 공립 사업장 지정, 그리고 7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계약 저지 및 실직 소득 대체율 보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없이 무기력한 교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근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실습용 톱을 던진 사건, 휴대전화로 여교사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충전하며 수업을 방해한 행위 등 언론을 통해 외부로 드러난 교권 침해는 빙산의 일각이다. 외부로 공개는 안 됐지만 학부모가 교사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등 대한민국 교실에서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교권 침해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동료 교사에게 위협을 가하는 학생의 손목을 잡아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당하는 무기력한 현실에서 교원들의 상실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해 학생은 남아있고 피해 교사가 떠나는 현실 앞에 그 어떤 교사가 학생의 잘못을 바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 교사가 수업방해와 학교폭력 등 문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한 무력한 현실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존수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선량한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 지도를 강화하는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역대 정부의 경제 논리, 교육 실패,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교육 충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누적된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 양극화는 우리 교육이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됐다. 지난 2년간의 실증적 경험을 통해 교육 전문가들은 작은 학급에서 맞춤형 교육과 촘촘한 생활지도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교육위원들도 코로나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를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정부는 학력 인구 감소가 곧 교원 정원 축소라는 식의 관성적이고 기계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산 효율화라는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다. 여전히 학급당 생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무려 8만 6천여 개에 달한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는 국책인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조차 8만 8천 명의 교원 정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중학교 교원 중 6명 중 1명이, 고등학교의 경우 무려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원일 정도로 교단의 비정규화는 과거 10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행안부와 기재부의 기계적인 경제 논리에 입각해 교원 정원을 사상 처음으로 3,000명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원 신규 임용 절벽 앞에서 교 4대 후배들은 절망의 눈물과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 실패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여야 교육위원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원 정원 예산을 되돌림과 동시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소위 평균의 함정에 빠져 전국 공보수에 산지한 수만 개의 과밀학급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지은 지 40년이 넘는 노후학교 역시 8천여 동에 이른다. 성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는 여전히 절반 가까이 있고 10년 넘은 책걸상도 30%에 달해 학생들의 체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분필 칠판과 구식 화장실 비율도 30-40%에 달한다. 그럼에도 지방교육 전점 교부금을 떼서 고등교육에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의 절실함을 외면하는 것이다. 또한 특성화고 육성부터 고교 학경제 인프라 확충, AI 메타버스 기반 교육 실현, 원격 수업 기반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진로 직업 교육 강화와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에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교육이 처한 상황이 이러한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역토록 하는 것은 유초중등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하며, 한국교총이 이미 15년 전부터 요구해왔듯이 별도의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재원의 안정적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수업반, 행정반, 돌봄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해야 한다. 돌봄, 방과후 학교 등 교육 비본질적인 행정업무 전가와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는 행정업무는 수업 준비 등에 할애할 시간을 원칙적으로 빼앗는 등 수업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돌봄 수요 조사부터 전담사 채용을 위한 모집 공고, 면접까지 교원들이 맡음으로써 수업과 행정업무 시간의 역전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수업반, 행정반인 현실에서 우리가 과연 교사인가 라는 자저 섞인 말이 회자될 정도로 현실을 반드시 타개해야 한다. 더 이상 학교와 교사에게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 학교 업무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교사가 돌봄, 방과후 학교 운영과 행정업무, 책임, 민원 대응까지 하느라 정작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의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국들은 지자체가 해당 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다. 학교와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하도록 돌봄, 방과후 학교 운영은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교원들은 학교 내 CCTV 관리, 의무대금 납부, 강사비 계산,
미세먼지 및 정수기 관리, 계약 직원 채용 및 관리 등 각종 행정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보여주기식 업무 경감, 공문 없는 수요일 등 구호뿐인 대책을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비본질적인 교원 행정 업무를 폐지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 공무직에 연례화된 돌봄 급식 파업으로 학교는 파업 투쟁의 동래북이 된 지 오래고, 이로 인한 온갖 민원은 고스란히 학교와 교원들이 떠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파업 기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원의 업무 가중 등의 문제에 무기력하게 노출돼 있다.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파업권은 보장하되 파업 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파업 시 대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사, 해코지 수단 악용, 학생 평가 등 원성 정책 폐기해야 한다. 현재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인기 투표 또는 해코지 투표로 전락, 부작용만 노출하고 있다. 특히 5점 척도 방식의 학생, 학부모 만족도 평가는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인상평가, 인기평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오히려 교사들이 학생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등 소신 있는 교육과 생활 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학생평가는 익명에 숨어있는 교사를 해코지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평가를 본 교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자존감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등학생 단계부터 교권을 경시하는 풍조에 학생평가도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도입된 지 20년이 된 차등 성과급 제도 또한 당초의 취지와 달리 보직 담당 여부는 물론 학년 간, 교과, 비교과 간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내 협력 문화를 와해시키는 대표적 원성 정책이다. 타 공무원 사회의 조직 문화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단기간에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 교육의 특수성에도 맞지 않는 차등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교원 처우 개선과 연금 소득 대체율 보장하고 전문직 교원단체 타임오프 도입 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전체 공직사회가 또다시 동요하고 있다. 현재 신규 교사와 저경력 교사들은 고물가, 1%대 보수 인상률, 연금 계약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담임, 보직교사 기피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관련 수당은 19년간 동결 상태다. 헌신과 희생만 요구하지 말고 청년 교사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교원 보수 인상률 재조정과 각종 수당 현실화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과 공무원 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공무원 연금 제도는 개혁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OECD 선진국 수준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적 연금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정년은 62세로 줄어든 상태에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춰 발생한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 한편 교육기본법상의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한 전임자 배정 문제도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입법적 과제이다. 지난 5월 공무원과 교사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제가 통과되었으나 교원단체만 설립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개정안에 적용해서 제외되었다. 교원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문직 교원단체만 차별받는 문제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타임오프 적용 문제는 노조만의 전속적인 권한이 아니라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점에서 국회에 발의된 전문직 교원단체의 타임오프 도입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 노조 간의 역차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고 기대한다. 최근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만 5세 조기 입학 논란을 보며 교육은 단순히 교육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핵심 민생 문제이자 정권의 지지 기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어젠다임을 확인했다. 특히 학부모의 요구와 교육계의 바람 등 교육적 시각과 논리가 아니라 일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해온 인사들에 의해 평면적인 경제적 관점으로만 교육을 재단하고 톱다운식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결국 교육 혼란과 교육정책의 실패만 불러왔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과거 역대 정권이 시장경제 논란에만 치중해 되풀이해온 교육 실패와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교육의 국가적 책무와 교육 본질의 시각에서 학교 현장과 함께 새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우수인재 양성에 필수 불가결한 유초중 등 교육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둘 것을 거듭 요구한다. 역대 좌우 정권의 교육 이념을 극복하고 오로지 학생의 바른 인성 함량과 기초학력 신장,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등 교육 여건 개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교단의 생기를 불어넣는 현장 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교육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 우리 제38대 한국교총회장단과 17개 시도교총 회장들은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절박함을 다하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회는 교권보호를 넘어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생활 지도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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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법률을 통과시키고 교원 확충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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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의 비본질적 교원 행정 업무를 폐지하고 정부 학교 교육이 아닌 돌봄 방과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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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회는 연례화된 돌봄 급식 파업으로부터 우리 학생을 지키기 위해 학교를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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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아랫돌 뺏어 윗돌 개기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아니라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등 순리적 방식을 통해 고등교육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인기평가, 해코치 평가로 전락한 교원능력 개발 평가와 교육 특성에도 맞지 않는 차등 성과급제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교원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고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약속했던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무직 교원단체가 질 높은 수업과 교육 연구 등 교육 본연의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2022년 10월 6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17개 시도 교원 총연합회 일동. 우리 한국교총과 17개 시도 교총은 전국 60만 교원들의 염원을 욕으로 그치지 않고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행동하고 또 행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의 근본인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고 교육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길 거듭 촉구한다.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 본질과 교육의 국가적 책무에 입각해 새로운 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과 함께 마련하길 촉구한다. 우리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적극 경청하고 또 함께 풀어가자는 의미에서 이시선 행정관님이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성국 회장님과 또 서강석 회장님께서 함께 청원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원서 전달하고 한번 기념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회장님들과 또 부회장님 또 현장 발언, 연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은지 시도교청 회장 협의회 총무이자 경기교청 회장님의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교육당국은 틈만 나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해 주겠다. 선생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교육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 공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교원 업무를 경감해 주기는커녕 초등돌봄이다, 학교 환경 위생이다, 학교 안전 기획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내려오는 각종 행정 작무들을 처리하느라 선생님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는 어떻습니까? OECD 국가에 걸맞는 학급당 학생 수를 요구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2021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의 초등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3만 8천여 개로 전체 학급 대비 3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 개선해 주십시오. 지금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넘어 자녀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선생님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교육당국은 우리에게 그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강력히 호소합니다. 제발 대통령님, 우리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교육이 미래에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선결 조건입니다. 구호를 외치며 자유발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규교원 감원이 웬 말이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즉각 시행하라! 시행하라!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과 관련 없는 각종 사업 학교에서 즉각 추방하라!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일 서울교청 회장님의 연대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교육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와 개편을 슬기롭게 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과 교육을 수호하기 위해 학교 현장을 지켜내신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서울교총을 비롯한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끊임없이 교원 정원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단순히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교원 정책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새로 정부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교직 사회는 불안합니다. 한 번 붕괴된 교권은 좀처럼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생활지도법이라는 궁여지책까지 만들어 현재 위기를 돌파하려 하겠습니까? 교육이 경제, 정치, 논리에 매몰돼서 어떤 교육 계획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육당국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행정 업무 처리하다가 시간 나면 수업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있습니다. 돌봄과 방과 후 학교, 지자체 이관도 비본질적 교원 행정 업무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국가 100년의 설계입니다. 변화보다는 안정 속에서 사회와의 교섭과 소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어깨가 가벼워야 하며 마음 놓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과감한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총 회장 김진선입니다. 왜 연금 계약이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연금법 개정을 4번 했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합리적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2009년, 2015년 연금 개정은 우리 선생님들의 자존심과 앞으로 살 길을 막막하게 했습니다. 왜냐? 지금 신규 교사들 앞으로 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갑니다. 엊그저께 정치 논리로 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초 노인연금 얼마씩 한다고 했습니까? 30만원에서 40만원 올리겠다고 합니다. 여야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교원연금 개정은 왜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번 물가 상승률은 얼마입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6%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원들 얼마 올린다고 했습니까? 1.7%입니다. 지금 신규 교사들은 CU 알바생보다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정조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먹고 살길 우리가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뒷부림만큼만
부분이라도 연금 때문에 희망을 갖고 소신을 갖고 설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 없는 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생활지도, 돌봄, 여러가지 기타 등등 선생님한테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조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연금이라도 보장되는 그런 교육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정치 논리로 지난번 2015년에 연금 개정할 때는 경제학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해 당사자 선생님들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꼼수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겠습니까? 연금 개시 내역이 늦춰졌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60세하고 65세, 지금 우리 10년 후배들은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 됩니다. 3년 동안 뭘 먹고 살았다는 겁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알바하러 돌아다닐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연금 계약 절대로 다시금 정말 선생님을 위한 연금 개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분명히 요구합니다. 연금 계약 철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교총 부회장 손덕재입니다. 저는 중등 현장 교원으로서 학생부장만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12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자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지고 또 왜곡되고 편향된 인권교육으로 인해서 지금의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러한 학교 현장의 현실을 알아주시고 또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들도 우리 학교의 현장을 제발 좀 알아주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이 힘내어서 우리의 미래 아이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발 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왜곡되지 않고 또 올바르게 미래 세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번에 당선된 우리 38대 시도교총 회장님들과 또 한국교총 회장단은 교육의 방향성을 다시 정립하고 올바른 인성교육을 회복하며 교권을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행복한 학교,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하는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서 우리들의 미래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선생님들의 손에 또 학생들과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조선일보 김태주 기자라고 합니다. 저 다른 게 아니라 한국교총이 보수 성향의 단체로 일반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취임하신 지 100일이 된 이 시점에 첫 기자회견을 용산에서 여셨습니다. 그리고 되게 요구하시는 게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뭔가 우호적이지 않고 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라는 대통령실 내부에서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앞으로 나아갈 때 윤석열 정부와의 이런 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져서 이런 걸 여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보시면 물론 당연히 그죠,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와 서로 정책적인 협의가 잘 진행될 거라는 기대는 다 하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서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3대 개혁을 주장했잖아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교육개혁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인재 양성이라든지 국가적인 인재 양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에 매몰돼서 가장 중요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교육개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유초중등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교육 개선을 하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정확하게 밝혀달라. 예, 그리고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또 있죠. 장관, 차관, 차관보 모두 유초중등 현장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정책은 자칫 우리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현장과 괴리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 만 5세 취약 부분으로 박순애 장관 사태와 같은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한국교총 제38회 회장단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총 회장님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여기 플랜카드 나와 있는 대로 유초중등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교육계획의 큰 밑그림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서 국민들이 교육에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하나의 당부이자 또 하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정부와 척을 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정부가 자칫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자칫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예. 최근에 이주호 장관 후보자가 지방교육재정 그 부분 개편안을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한 만큼 좀 개편안을 속도를 낼 가능성도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교총에서는 중단을 요구한 만큼 이게 충돌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것은 교총만의 지금 주장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지금 좀 넘친다고 자꾸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사실 이게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힘든 것도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거든요. 내국세 20.79%를 자동 이제 여기 저희 교육재정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정이 증가한다, 또는 증가하는 돈으로 인해서 돈이 넘치지 않느냐, 이 넘치는 돈을 대학으로 보내자, 이런 어떤 경제적인 논리 또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세수가 잘 그치지 않아가지고 이 재정교부금이 교육세가 저희들이 이게 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배부가 예전같이 지금처럼 풍성하지 않고 예전처럼 또 나빠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근시안적인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도교육감님들 17개 시도교육감님들도 지금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개편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도 제가 그런 것을 또 서로 소통이 되었고요. 한국교총뿐만 아니라 다른 교원단체들도 대부분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초중등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어떤 소통이나 또는 협의나 또는 서로 중재하는 역할이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겠다 한다면은 저희 한국교총도 그대로 저희는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도 유초중등 교육의 예산을 대학으로 뺏어 보내겠다는 시도를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서 우리 모든 교원이 유초중등 대학 교원들까지 다 함께 사는 그런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한 번 더 요구합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 질의응답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 본질과 교육의 국가적 책무에 입각해 새로운 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과 함께 마련하길 촉구한다. 교육의 근본인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 교육 발전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윤석열 정부 교육 현안 해결 적극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